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두고 후폭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그리고 각하 2명.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엄의 적법성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재판관, 6명의 재판관이죠. 우연 위법이 아니다. 국회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이 이제 내란이고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공모, 가담을 했고요. 묵인 방조했다.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6명의 판단은 최소한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우연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2명의 재판관은 아예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의 판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조진우 의원은 한덕수 선고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만장일치 가능성이 사라졌다.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은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헌재에서 뭔가 이견이 생겼다. 이 부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가담 내지 연루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얘기는 이미 내란의 불법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2가지 얘기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주진우 의원의 얘기. 5대 1대 2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판단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지에서 헌재 내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헌재의 상황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앞으로의 이 헌재 판단과 관련된 일도 누구도 근거 있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주장이든 야당의 주장이든 여전히 그런 불확실한 헌재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고 상상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헌재는 최소한 헌재의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 정치적이냐 아니냐는 2번째 치고 과정에서 헌재는 정치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우선은 첫 번째 헌재에서 그것도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를 먼저 헌재에서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부터 속도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총리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요. 사실은 이거 피해가고 저거 피해가고 하다 보니 명쾌하지가 않아요. 한덕수 탄핵은 기각됐지만 기각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면 최소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 안 했고요. 그렇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집한 것이 묵인 혹은 가담 뭐 이런 것에 대한 민주당 이 탄핵 소추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뒤로 한덕수 뒤로 미뤄지면서 그럼 헌재 애당초 일정하고 거꾸로 된 거거든요. 미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가늠세들은 피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치적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예. 받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최우선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하겠다. 이게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였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선고를 보니까 동시 선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바뀌었단 말이죠. 중간에 바뀐 거죠. 예. 왜 부분이 바뀌었겠어요? 뭔가 영향을 받았다.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것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뒤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예, 왜 한덕수 먼저 해야 되느냐. 예. 중요도나 이거에 따라서 속도를 윤 대통령 속도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바뀐 건 바뀌어야 될 이유가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상황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시면 정치적인 지금 최근에 집회 시위라든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지 그 목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보고 있고 예. 또 듣고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런 걸 거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보수가 결집하고 여론이 만만치 않고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것이 대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헌재 최종 판단이 지연이 되면서 한덕수 총리 먼저 하게 되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 먼저 했든 간에 해당처 계획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은 다 피해간 거죠. 그러니까 명쾌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저도 이거는 굳이 믿을 필요 없고 헌재 결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도청 방지 장치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여성 재판관 2명이 고성으로 서로 언쟁을 했다. 그리고 재판관 중에는 이제 절차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재판관이 있다.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막상 5대 1대 2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을 인용을 하고 김복형 재판관은 모두 다 사실은 법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그 설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 나와버렸거든요. 이거 뭐 누가 복도에 지나가다가 헌재 재판관들의 고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거쳐서 전원으로 누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늦어지고 한덕수 윤석열 탄핵 재판의 공언과는 다르게 순서가 바뀌고 이런 것을 봐서는 이상 징후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2개거든요. 예. 하나는 청구인인 국회에서 내란죄 부분을 내란 행위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하고 과정에서 이제 너무 속도를 냈고 뭐 등등등이 이제 절차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썰로 나왔는데 예. 가장 유력한 하나의 재판관 내부의 어떤 이견이 절차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우선 심리로 한다고 해서 이제 3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한 주 한 주 밀리다가 이제 3월 말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초조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모든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이 흘러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지연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살인,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내일입니다.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도 있었고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영장도 이제 불발됐고 그리고 탄핵 기각까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까지 5대 1대 2. 이걸 봐서는 이제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적 의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이 영향력 있는 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예.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얘기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작전 아닌지
글쎄 이거를 이 헌재 판결이 지연되고 이런 등등의 일종의 이상징후에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6일 날 우선 순서가 26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공선법 항소심 판결 후로 미뤄진다. 이게 이재명 죽이기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24일 날 헌재 판결이 나고 26일 날 항소심 판결이 나서 유죄가 났다. 그거나 26일 날 이재명 항소심 판결이 나고 그 뒤에 헌재 판결이 났다. 이거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무리한 감이 있고요. 사실 방금 말씀 듣고 별 차이는 그 선고 날짜는 이제 뭐가 앞뒤로 나든지 별 차이는 없어도 보이긴 합니다.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숨어 있는 의도는 보니까 아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도 뭔가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부에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해서 거기에 따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1심 판결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연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항소심에서 26일 날 내일 오히려 1심 판결과 다른 내용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도 예단하지 못하는 거고요. 2심 재판부에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은 사법부 판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그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잖아요. 아마 정당에서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들도 좀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것인지 이거에 그냥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극복 방안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저희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보수층이 상당합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보수층이 한 70% 정도가 복귀를 바라고 있었는데 보수층에서도 유명한 보수 논객이라는 3명의 논객들 정규재, 김진 그리고 조갑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기각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불만을 받고 그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그래서 뭐 좀 과격한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이런 이제 액션을 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반대하는 거는 질과 폭과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보수 논객들도 좀 차원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는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정규재 그전 주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부터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조갑재, 뭐 김진 이런 분들은 특히 계엄 후에 최소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분명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 분 한 분마다 조금 사정과 시기는 다릅니다만 이거는 기각이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자체를 흔드는 그야말로 국가의 하나의 그 민주적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예. 이런 걸로 보는 미니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분이 민주당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지 않고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예. 혹시라도 일부에선 이런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유명한 보수 논객들이라서 이분들의 변신이 혹시 보수 정권이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한 자리 주지 않아서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의심을 하는 쪽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 제가 보기엔 준다고 받을 분들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전에 보수 정권에서도 이분들도 변함없는 보수 논객, 보수 언론인이었고요. 그런데 뭐 윤석열 정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콜도 안 했고 콜 받아도 응하지도 않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지향이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와닿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기했던 여러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먼저 보석이라고 이제 분류되고 있는 김복형 재판관은 법 위반 아니다. 4명의 재판관은 5명이라고 해야겠죠. 일단 법 위반 맞다. 그중에서 1명의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아주 중대함으로 파면해야 된다. 역시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묵묵부답입니다. 우선은요, 한덕수 총리는 우리 지금 최상목 대행하고는 다르게 3명을 다 임명 안 한 거거든요. 그랬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2명은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좀 다르다. 저는 정상적으로는 탄핵 사유라고 봐요.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수사를 해태했다거나, 예. 뭐 이런 이제 민주당이 했던 여러 건의 이제 이 탄핵 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임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 그래서 헌재나 이런 거 다 구성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추천 경로만 다른 거지.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임면한다거든요. 근데 계엄은 등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제2요구권도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인 거고 임면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천 경로나 이런 거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 뭐 이런 등등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서 임명할 사람 빼고는 절차상의 의무거든요. 임면한다니까. 네. 그런데 대행도 이거를 안 했어요. 대행이 3명 다 안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헌법 시스템,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비리가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수사를 해태했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인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판결 내용도 명쾌하지가 않다는 표현으로 예. 이렇게 한 건데요. 저는 이건 중대한 위헌 위법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에 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다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이 부분들은 불가피하다,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도 아니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한 거는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결했잖아요. 근데 3명씩이나 안 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 특히 견제, 균형 이런 거를 통해서 공무원을 임명해야 되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을 일정 정도 견제하는 통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이것을 절차상에 공무원을 임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도 안 하고, 아니, 대통령이 이제, 이 직무 정지 중에 대행이 안 했다? 그럼 이거보다 중대한 사안이 어딨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천명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탄핵안들이 기각되면서 부담이 있었는데 바로 탄핵을 치고 나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한덕수 대행 즉시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다. 최상목 총리, 부총리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 포기하지 않겠다.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부분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의무가 없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히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헌재 결정이 임명 강행하라는 효력도 없다. 이런 자세에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민주당은 방금 말씀처럼 한덕수 국무대행 재탄핵 데드라인 마감 시한은 언제라고 보세요?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안 한다고 보고요. 안 한다고 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 최상목 대행도 탄핵 발의는 했잖아요. 저는 이제 본회의 포결까지 갈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에요. 예.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 탄핵 카드가 뽑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은 혹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압박하면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예.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정상적인 주장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탄핵까지 이 한덕수 재탄핵이죠. 예. 탄핵까지 가겠냐 그러면 정치적 상황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사유가 어떻고 또 민주당의 심정은 알겠으나 그러나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한 사람을 다시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큽니다. 예. 그래서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런 걸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게 한덕수 총리용이고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탄핵 발의를 이미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본회의 표결을 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4월 초에 만약에 이루어진다. 28일 날 안 되면은 이제 4월 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표결할 시간을 아마 상실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일정이나 상황상 최상목 대행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 추진하기가 이제 일정이 좀 용이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일정 때문에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가죠. 예. 전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일자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면은 31일이 월요일이니까 4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4월 만약에 뭐 2, 3, 4일 날 어떻든 결론이 났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인용이 됐다. 그럼 바로 대선 일정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대행도 바뀌고 한 대행이 돌아왔으니까 예. 최상목 그냥 경제부총리고 사안은 과거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을 진행할 만한 사유는 되나.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걸 의결하고 또 헌재까지 가고 이럴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본회의 의결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그러면은 예. 정치적인 주장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한덕수 문제나 최상목 대행 문제나. 이건 좀 짧게 한번 연관해서 짧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온 복귀하면 달라진다고 분명히 소회를 밝혔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판단 뭐 임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명을 해야 정상이죠. 네, 현실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고 상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치권도 정치적으로 가고 정치적인 주장이 헌재 판결에 영향도 미치고 헌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 저것도 완전히 아전인수격 해석 아니에요? 직무대행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어디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헌재는 유연이라고 얘기를 했고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임명 안 하면은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게 없어요. 예. 유일한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예? 일단 징벌적인 거죠. 형사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까지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단하고 직무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명 안 하는 거는. 그래서 정치권의 정치적인 판단 주장이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헌재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그냥 막 뭉개버리고 또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도 뭉개버리고 이래서 이게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전례들이 무겁게 남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위중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는 탄핵 사유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탄핵하기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역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오래 정치를 하셨지만 지금 상황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비상대책들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A, B, 가나다라 뭐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목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럴 거면 헌재 재판 너무 지연되는데 국회의원 총사퇴라도 하고 재선거 치르고 국민의 민의를 확인해 보자. 혹시 이게 비상대책? 말씀이 홧김에 한 말이죠. 마음은 그리고 그러나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부정이에요. 국민들이 선출했잖아요. 그것이 법에 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걸 전원 사퇴하고 다시 선거 치르자 홧김에 한 말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뭐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래서 그냥 홧김에 한 말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설마 더 진지하게 안 검토하지는 나오죠.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마 이현주 의원도 또 얘기 못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검토 사안도 안 되고 또 이현주 의원 개인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논의한 흔적도 없고 더더욱이 민주당이 뭐 이렇게 이거를 뭐 비상 플랜으로 이런 거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혔던 부분들 1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